저는 그 살돈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국내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그 패시브 하우스라고는 에너지 절약 주택 사례를 발표할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둔이라는 것이 마을 이름입니다. 살둔 마을이라고 강원도 홍천 내면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제 미산이 있고 내린천이 있고 한 곳에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오지로 지금 교통이 좋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강원도 내에서도 굉장한 오지로 알려진 곳에 살고 있는 주택이고 실제로 살고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시고 이 집을 실제로 실현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 또한 저희 아버지가 하신 작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저도 건축과를 나오고 다니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공은 사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업적이고 저는 굉장한 팬이었고 하지만 이 일을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주택에 실현했다면 저는 그거를 다른 사람의 꿈을 또 실현하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1kW를 아끼는 것이 1kW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제가 절대로 태양광, 풍력, 지열 그런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아낄 수 있다면 우리가 에너지 위기가 오고 화석연료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아낄 수 있다면 만드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 이게 무슨 장자, 노자의 논리로 밥 조금 먹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끼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기에 이런 에너지 절약 주택을 보통 에너지를 덜 쓰니까 저에너지 주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아주 단어로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내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살둔에서는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실질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간단한 국제화된 정의는 단열을 통해서 디자인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열을 통해서 냉난방을 위한 외부 에너지 이용량을 최소로 한 주택인데 그 냉난방을 위한 외부 에너지라는 게 그 아주 나쁜 기름, 가스보일러, 전기 이런 나쁜 화석연료 베이스뿐만 아니라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열 같은 이 멋진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된다는 즉 주택에서 필요한 에너지 양을 일단 최소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씀하시는 저한테도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발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신 분이 태양광, 태양열 가장 먼저 100%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라면 절약을 하겠다는 소리지 다른 걸 붙여오겠다는 의미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거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그게 하물며 정말 멋진 우리의 미래의 대안이 될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지라도 처음 짓는 주택이든 건물이든 아끼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위기일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아끼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 절약 주택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과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같은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집이라고 저희 살둔에서는 건축주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거의 15년 전부터 패시브 하우스 이런 저에너지 주택 이 멋진 단어의 주택들에 대한 정의로 기본에 충실한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대단히 무슨 과학적 엄청난 테크놀로지와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집이 집의 역할을, 건물이 건물의 역할을 하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기본에 충실한 거기도 합니다만, 거다. 그래서, 네. 기본에 충실한 집,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은 절약에 우선적으로 최대화된 것이라 신재생 에너지 도입하는 거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닌데 기본에 충실한 이후에 실제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3k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 위에 멋있게 지원 정부 보조금도 있고 해서 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로 난방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역마다 다르고 뭐 누구는 뭐 집안 온도가 10도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 평균을 봤을 때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0배는 있어야 되고 거의 누진세까지 붙어버리면은 뭐 그 전기라는 거 자체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일단 에너지를 줄여놓으면 거기서 만들어놓은 3kW라는 게 갑자기 커다란 게 돼버리죠. 그때는 에너지를 뭐 100% 충당할 수도 있고 자립도 되고 또 생산도 하고 플러스 주택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절약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지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 새로 지으실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단독주택이건 단독 사무실이건 새로 지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뭐 얘기입니다만 발언입니다만 향후 어떠한 새로운 공짜 에너지원이 등장해도 그렇죠? 공짜를 할지라도 태양광 자체가 공짜로 국가에서 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기본에 충실한 집의 최우선 순위에는 절대로 어떠한 최우선 순위에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뭐 조금 있다가 나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쾌적함, 또 건강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태양광 자체가 뭐 싸지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다. 우리가 아끼는 주택을 할 필요 없이 조금 있으면 저쪽 어디 미국에서 어디 일본에서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거를 창조 무슨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다. 그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정말로 최우선 순위고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제일 쉽죠. 그 저연비 차량이라고 하죠. 연비를 덜 쓰는 거를 고연비 차량이 실질적으로 뭐 조금만 기억해서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티코를 타고 그런 게 연비에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그랜저 막까지도 하물며 소나타 그런 것까지도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연비가 좋지 않으면 지금은 뭐 페라리 포르쉐까지도 굉장히 그게 기술이고 바꿀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이 주택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 그 절약에 대한 내용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든지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최우선 순위다. 그래서 뭐 장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하죠. 뭐 에너지 절약 주택이다 보니. 그래서 얼마나 절약하느냐는 뭐 개개인 집 뭐 기후와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실질적으로는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패턴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어쨌거나 이거는 보온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고 낮 동안 아무도 없고 집안에서 요리 한 번 안 하고 샤워도 다 밖에 나가 사우나 가고 막 그러면 열 생산도 하나도 없고 집에서 불도 안 켜고 TV도 안 보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뭐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는 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주택이라는 성격상 집에 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요리도 좀 하고 저녁에 뭐 목욕도 하고 샤워도 좀 하고 하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효과가 많고 여름철에도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지역에서조차 일반적으로 국내 평균 에너지 이용량과 대비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아주 국내 평균치를 때렸을 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게 어떤 집은 2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2분의 1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실내 쾌적 온도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이 절약되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냉방으로도 굉장히 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주 쾌적성 증가인데 저는 이제 뭐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지난 6년간 살고 있으면서 항상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 그런 뭐 기후 변화 또는 개인적으로 냉난방 뭐 화석 연료 뭐 그런 건 우리가 개인으로 신경 덜 쓰더라도 냉난방 막 돈 내는 거 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데 뭐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은 또는 건물들 새로 지으면 근데 사실은 이런 1번에 있는 절약해서 얻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돈이죠. 비용보다도 2번에서 얻는 거주 쾌적성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이 이렇게 접근하는 절약형 아까 말씀드린 절약하는 게 만드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다와 함께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냉난방 설비가 굉장히 최소한으로 쓰이죠. 어느 정도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편차 있겠지만 그래서 보일러 에어컨이 덜 이용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예를 들어서 쾌적 온도가 우리 23도라고 치면 집집마다 다 다르지만 그냥 온도계의 온도로 23도라 치면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일러 빵빵 떼면 되고 아무리 단열 안 되는 주택도 많이 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집에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다고 볼 수는 없죠. 막 방바닥은 뜨겁고 우풍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실내 이제 습기는 다 타버리고, 그죠? 보일러가 계속 바깥에서 떼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온도 자체를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냉방병에 걸리고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죠. 온도는 시원을 할지라도 우리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 이렇게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고, 그게 이런 기기를 통해서 막 머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최대한, 절대로 100%가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다음에 열회수 환기 장치라고 기본적인 부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24시간 굉장히 쾌적한 공기가 유지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집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 왜 집을 내가 사느냐 나한테 의미 있는 집이라는 게 뭐 집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아파트 신화도 꺼지고 그러면서 아니라면 정말 편안한 집이 되고 또 이게 사무실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면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저도 공무원 생활 조금 해봤지만 우리 막 여름이나 겨울에 말도 안 되는 온도 맞춰놓고서 지키라고 하면서 능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일할 때 쾌적하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시대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주 쾌적성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보너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주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행복은 떠나서 쾌적한 집에서 게다가 냉난방 비용까지 줄어들고 게다가 화석연료에도 큰 기여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 그런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온병입니다. 단열재로 둘러싸인 보온병. 보온병에도 뚜껑이 있으니까 고무막에 뚜껑이 있으면 그게 유리창이라든지 문이 되겠고요. 단열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핵심은 단열재로 둥그렇게 네모나게 다 싸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단열재 두께 무슨 단열재가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열재로 정말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와 천장 단열재가 만나서 보온병을 만들어서 그 온도를 몇 도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쾌적한 23도건 아니면 여름철에 25도든 한 번 세팅이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온병처럼 그 는 온도를 유지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이제 살돈 얘기로 들어가면 10년도 넘게 전에 10년 전쯤 거의 아버지가 써주신 글을 제가 조금 문맥만 바꿔서 다시 썼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첫째는 1번입니다. 사실은 VIP 대상 이런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 패션한 그런 게 아니었고 보급될 수 있는 표준 주택을 개발하고자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더라도 시공상 나오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설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 그거 자체를 특히 우리나라 조건상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만 이런 게 표준화가 되고 옆집과 우리 집이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그게 그래야만 발전이 되고 뭔가 기술이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각자 전투로 잘한다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듈화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용이라는 비용에 큰 누웠습니다.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사진이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영하 작년 작년 좀 많이 추웠습니다. 1월 달에 25도, 27도까지 내려갈 때도 꾸준히 좋은 온도를, 이제 쾌적 온도기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더 높은 온도로 오면 더 높이면 되는 거죠. 조금만 떼면 되니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더울 때 35도, 40도까지 갈 때 실내 온도 최대 23도면은 정말로 다운 자켓 입고 들어가야 될 온도입니다. 정말 시원한 온도가 유지됐고, 겨울에는 정말 쉽죠. 여름이 오히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유지됐고, 거주 편함 측면은 당연히 굉장히 쾌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실현 사례들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실제로 대부분 지어졌고 또는 지어지고 있고 모델링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짧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도에 오늘 직접 하신 건축주께서도 저와 같이 오셨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주택 얼마 전에 완공돼서 지금 살고 계신 사진입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매력적으로 완성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실제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그다음에 VIP 특권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업자들이 나와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더라도 살돈이라는 기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노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비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이건 뭐 업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건 다 서로 좀 제대로 된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지금 시간이 좀 없지 않으실까요?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답변이랑 얼마든지 하나든 저는 시간만 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게 세계 구조가 네. 자연연도 없이 일단 보온을 처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특수한 단열재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보온과 단열재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특수한 밖에서 외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햇볕이 들어와야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저희 정말로 추운 강원도, 홍천 중에서 정말로 추운 지역인데 아이러니하게 햇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이제 집 지으셨는데 여기 서귀포는 뭐 실내 온도 30도 올라갑니다. 예. 환기 다 시키면서 겨울에. 그 안에다가 이제 보일러만 약간 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필요할 경우에 보일러가 좀 필요한데요. 보통은 정말로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잠자기 전에 15분 떼고 그러십니다. 한 드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드럼은 보통 1년 정도 난방하고 온수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온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맨날 하루에 5시간씩 샤워하는 사람, 그거는 대려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지역의 옆집은 한 드럼을 한 주에 쓰고, 한 주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한 주에 쓰면서 행복하지가 않죠. 막 온몸이 막 결리고. 이게 뭐 새로이 개발된 개념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난해한 거를 실현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다 볼 수 있게 하고 다 즐기고 실현할 수 있게 비용이라든지 뭐라든지 접근성을 뭐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한 시즌에 거의 제일 많이 짓는 업자의 대표입니다. 한 시즌에 저희 막 20개씩, 뭐 30개씩 짓는데 그렇게 개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하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 막 나름 건축주도 계시지만 나름 뭐 비싼 건 뭐 실내외에 다 바르셨는데 60평이 조금 넘고 데크와 발코니와 혼자 사십니다. 게다가 솔로시고요. 2억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당 300만 원은 아니겠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조차 그래서 이게 설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 평수가 똑같더라도 뭐 평당 비용 올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라면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죠. 그냥 사시는 데까지죠. 이 경우에는 이 똑같은 집을 지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조금만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관심자분들은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까지 있으니까.